다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서요. 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분류해 보면 먼저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 유전적 요인은요.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먼저 튼튼한 체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다른 건강한 신체,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지능 발달 이런 것들이 다 유전적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럼 유전적 요인에는요. 수정시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유전인자들은 이제 아동의 신체적 전적 요인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은 부모로부터 어떤 체질을 물려받게 되는데 신장이나 외모, 비만도,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질병에 대한 예민성은 물론이고 성격, 우울 증상, 특정 정신질환이나 지체 등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심장병, 암, 당뇨병, 혈우병, 경상, 적혈구, 빈혈 등은 부모의 가족력에 큰 변수를 작용하고 그러므로 부모 양측 가정의 가족력은 자녀의 유전적 특성을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요. 유전이 한 개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면요. 환경은 개인이 갖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요소이며 한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유전인자에 의해 건강한 기초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는 주어진 기초 위에 건강이 지속적으로 심신을 유지하고 발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영양, 수면과 휴식, 위생적인 환경과 생활 습관, 정기적 건강진단 및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적절한 운동과 정서적 안정 등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영양, 그다음 건강 습관, 그다음 치아 건강 관리에도 있고요. 그다음 운동도 환경적 요인에 들어갑니다. 수면과 휴식, 그다음 정서적 안정, 질병의 조기 치료 등이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양의 사례에 대해 살펴볼게요. 영유아기는 한 개인의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체적 발달은 성인에 비해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영유아에게 과체중이나 비만 혹은 영양실조와 같은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평상시 음식 섭취에 유의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어린 시절의 체격 발달은 성인이 된 후에 체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당한 체격을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영아기는 제1의 급성장기입니다. 유아기는 신체 성장뿐 아니라 활동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장애, 영양결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영유아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게 수면을 해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숙면은 충격 좋은데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2, 3세 영아 같은 경우는 낮잠 시간을 포함해서 보통 12시간, 15시간, 4, 5세는 10시간, 10시간의 수면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잠을 자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 낮에 활동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자, 수면과 휴식은 충분히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하루 일과를 몰두하게 할 수 있고요. 또 그것도 물론 피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부모나 보육교사는 놀이 후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을 영유아에게 이해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낮잠 중간중간 자주 놔야 돼서 또 키도 잘 큽니다. 잠 안 자고 밤에도 잠 안 자는 애들이 키가 잘 안 커요. 자, 위생적인 환경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칼을 보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방향제, 섬유유연제, 소독제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돼요. 예. 근데 막 애들 신경 안 쓰고 자기 편하자고 하신 분들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 보면 영유아들은 상해라는데 실내 온도는 겨울에는 한 20도씨, 여름에는 한 25도씨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창문을 자주 열어시켜 환기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특히 요새같이 감염병인 날은 한 시간에 한 번씩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기 중에도
환경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적인 환경과 생활 습관. 아이들 스스로가 일일이 닦아주는 것보다도 아이들 스스로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끔 손 씻는 거라든가 뭐 본인들이 쓰는 책상이라든가 책도 정리하고 뭐 닦는 것도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는 거 선생님이나 어머니들이 좀 해주시면 아이들이 보고 따라 한답니다.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는요 그걸 보고 그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합니다. 특히 맨 밑에 보면 특히 손 씻는 거, 손 씻기는 영유아들이 가장 손 씻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감염병 같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또 음식 먹기 전에 꼭 씻도록 하고요. 바깥에 안 나가서도. 또 요리 활동하기 전이라든가 화장실 다녀온 후에도 손 씻는 거. 코풀 후에도. 동물을 만진 후에도. 바깥 놀이 한 후에도. 미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후에도 수시로 손 씻는 걸 지도하셔야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더니 씻고 나서 간단하게 로션 같은 거 바르는 것도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손은 이렇게 손등뿐만 아니라 손가락 사이사이도 다 닦으셔야 돼요. 일단 정서적 안정. 자주 이제 이 아이들은 특히 요새 현대에 사는 아이들이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맞벌이 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 중에 말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받아주셔야 돼요. 너 다 받아줄 순 없죠?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적절하게 예의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도 좀 알게끔 소통을 자주 하셔야 돼요. 질문을 좀 많이 하시고요. 답답도 많이 들어주셔요. 눈 마주치고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 건강문제 조기 발견은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영유아법은 이제 1년에 1회 정기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유아기는 신체 발육과 병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꼭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관리는 보육시설의 장은요, 원장님은 영유아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보육시설의 장은요,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셔야 되고요.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를 등을 비치하셔야 됩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아동 또는 종사자, 여러분들이죠. 보육교사들,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시군구청에 보육 담당 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건강진단은 매년 1회 실시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호법과 의료급여법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뭐 신체 계측이라든가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등 꼭 영유아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항목을 검사하셔야 되고요.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 협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내용들을 부모님께도 보고해 주셔야 돼요. 특히 치아관리, 초등학교까지 하죠. 지금 의료시설이 잘 돼가지고 지금 어른 돼서도 안내가 나오죠. 특히 치아는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는 중요한 역할을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이를 잘 닦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요.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하며 질병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치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가 건강하게 되죠. 그만큼 병원에 가는 시간도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특히 영유아는 다양한 놀이와 활동 속에서 대근육과 소근육의 활동을 실시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습관을 들여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아동건강교육을 한번 지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는 행동해야 하고 잘못된 건강 지식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도록. 일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기술을 갖춰야 됩니다. 올바른 기술 습득을 하도록 습관화 교육을 해야 하고요. 이건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의 측면을 보시면 아동은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청결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은 건강한 생활에 즐거움을 알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유전적 측면으로는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교사는요. 개인의 발달을 고려하여 건강 교육을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며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후의 변화, 환경 파괴, 도시 발달과 재개발로 인해서 생활태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질병과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변화적 상황에 맞추어 아동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가 확산될 시기에는 바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예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예방은 미리 사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질병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강교육이 필수입니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적당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치료적 측면에서는요. 사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할 대처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건강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한테 운동이 좋다고 그랬죠.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른들이 주도하는 조직적인 활동에서는 보통 2, 3세는 한 30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4, 5세는 한 60분 이상. 그 다음에 아이들 자유롭게 놀이 형태를 할 때는 2, 3세가 4, 5세 똑같이 한 60분 이상이 적당합니다. 자, 그래서 수련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영유아들은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아이들 가만히 둔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지. 꼭 살펴보시고 관찰하셔서 응급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조금 여기서 쉬었다가 다음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